절대로 대통령이 3류인데 2류, 1류를 총리나 뭐 이런 좋은 자리로 쓰지 않습니다. 자기 말 안 듣거든.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는 대통령,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지, 리더. 진정한 리더. 그런 사람이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야.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균형을 잡아야 된다. 막스 베버보다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더 뛰어나. 네, 그런 분,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자기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다. 어느 분야에. 3고 초류가 아니라 10고 초류를 해서 모셔오죠. 김대중 대통령은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미 IMF가 터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제 장관이나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IMF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유능한 사람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뭐 김용남이 같은 뭐 종합범죄 세트, 김민석이 같은 것 종합철새 이런 놈을 지금 국무총리 앉혀갖고 뭐 엉망진창 개판되고 있잖아 나라가. 이재명이 자기 멋대로 하고 얘들은 그냥 예예 그냥 눈치나 보고 왜? 뭐 본인이 종합범죄 5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5류는 아니거든. 한 3류는 되거든.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1류인데 본인보다도 더 그 분야에서는 뛰어난 초인류를 모셔와야 된다. 그래서 그 비서실장을 TK의 사람을 모셔왔잖아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릴 더 중요한 진짜 초인류는 IMF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을 다 주무를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나 이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수십 개의 금융기관 은행을 다 그냥 퇴출시켜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국민을 설득하고 하는 그 능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? 그때 DJP 연합이었잖아요. 그것도 이제 JP, 내보다 JP가 여러 국가 경영이나 18년간 박정희 때 통치를 했으니까 뛰어나다. 또 표 얻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JP한테 사실은 강요, 특히 경제부처, 그때는 IMF 극복이 중요하니까 경제부처 강요들, 장관들의 그 임명권을 김대중 대통령이 JP 총리였죠. 그때 국무총리를 시켰죠. JP 총리한테 다 맡겨버렸어요. JP 당신이 다 사람을 뽑아라. 내가 뭐 잘 아는 게 없다 말이야. 어떤 사람이 초인류인지. 그래서 JP가 데리고 온 DJ가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온다 해가지고 결국 JP가 나서서 모셔온 IMF 극복의 영웅이 이현재 장관이죠. 그 초대 금감원 원장, 그때는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,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겸직이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초대 그 장관이 이현재지. 제가 그때 금융감독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. 그 정운찬 교수님, 국무총리도 했잖아요. MB 때. 뭐 서울대학교, 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죠. 그 스승이 이제 산신령 돌아가신 하얀 그 조순 교수님. 대한민국 경제학을 뭐 만들어 일군 사람들이죠. 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조순, 정운찬 교수님이 저보고 그 이현재 장관 좀 도와드리라 해서 제가 사법연수 마치고 첫 근무지가 그 이현재 장관 도와드리러 금융감독원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, 그러니까 제가 IMF 극복 내용을 잘 알죠, 나름대로. 김대중 대통령을 했던 거를 딱 보고 염두에 두고 하면은 큰 에러가 없어. 응? 사람 쓰는 것도 이현재 같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딱 때려서 당신한테 다 맡긴다. 당신이 이 경제 국난, 6.25 이후에 최대의 지금 국난을 해결해 달라. 내가 뭐 경제를 뭘 아냐? 내가 안다고 뭐 떠들고 깝죽거리지만 내가 뭐 현장을 뭘 아냐? 이현재 장관이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. 해서 이현재 장관한테 김대중 청와대가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. IMF 졸업할 때까지. 그 많은 금융기관들을 퇴출시키고 대우그룹을 날려버렸잖아. 대우그룹을.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청탁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. 청와대에. 우리는 살려달라. 그러면 이현재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거든. 그럼 웬만하면 한두 개는 또 이거는 좀 봐주세요. 이게 당연히 그런 게 있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다. 이현재 장관한테. 그 보수도 멋있고 밑에 부하도 멋있는 거야. 그러니까 2년 만에 IMF 그 국난을 한 방에 해결해 버렸잖아. 달러 빚을 다 갚았다 이거야.
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마이너스 찍은 거를 3년 만에 평균 7% 성장을 만들었다 이거야. 뭐 그거는 뭐 기적이야 기적.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금융위기, IMF 이런 구제금융을 받잖아요. 지금 뭐 그리스도 그렇고 뭐 서유럽들, 뭐 남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많은 나라들 구제금융 받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깔끔하게 딱 달라 갚고 끝 이런 나라 없어요. 없어. 그냥 뭐 계속 채무가 남아 있고 뭐 그런 식이지. 겨우겨우 좀 갚고 연장해주고 아니면은 남미 같은 나라들은 배째라 그냥 뭐 들어 누워버리고 우리나라처럼 2년 반 만에 다 갚아버려. 예.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환율이 막 달러값이 오르니까 막 수출이 또 잘 되거든.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또 정부가 잘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기업들 국민들이 그냥 금모으기 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25조를 한국 돈으로 그 금모으기 운동 아시죠? 예, 돌반지 이런 거, 결혼반지 다 들고 나와가지고 국가한테 그걸 바쳤다 이거야. 그 상상할 수 외국 사람들이 보면 상상이 안 돼. 나라가 망하든 건 말든 거 그럴수록 건부치를 갖고 있어야지. 본인의 어떤 마지막 재산으로 어디 뭐 전쟁 나고 도망가면 건부치라도 들고 가야 될 거야.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났는데 경제적인 국난이 터졌는데 금을 그냥 장롱에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를 막 숨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국가에 그냥 다 헌납해버려. 와, 저 나라 사람들 대단하다. 또 저런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저런 걸 이끌어내는 지도자. 와, 김대중 대통령 대단하다. 그래서 막스 베버가 그런 신념과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현실 감각을 가진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. 그 막스 베버가 10년, 20년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대혼란기 때 말이야. 김대중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. 이렇게 가르친 거야. 그 막스 베버가. 소명으로서의 정치, politics, für Berufe. 직업으로서 알스, politics, 알스, 베루프. 소명으로서의 정치, 직업이 아니고 말이야. 그 막스 베버가 그 위대한 막스 베버를 이재명 대통령 어디서 그 주워 들어가지고 뺏기려면 좀 제대로 뺏기고 김대중을 그냥 공부하면 돼. 막스 베버까지 갈 것도 없어. 막스 베버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뛰어나. 실제 정치에서 그걸 실천을 했잖아. 실천을. 이 카리스마적 지배가 뭐라고 그랬어요? 제가 엊그저께 강의했잖아. 그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가 뭐야? 뭐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보면 뒤에서 막 아우라가 있는 듯이 느껴진다. 진짜 그래요. 뭐 아우라가 느껴져. 그런 게 카리스마냐?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국민들이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도자에 대한 동의, 대중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, 이게 카리스마야. 그게 프랑스, 이탈리아 무솔리니하고 싸웠던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, 감옥에서 죽은 그 법추, 누구라 그랬죠? 그람시, 안토니오 그람시. 이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은 기본으로 알아야 돼. 이런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, 감옥에서 그 연구한 그 그람시의 정치 이론이 뭐예요? 헤게모니 이론이잖아. 헤게모니. 각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해야 된다. 문화, 영화, 뭐 문학계, 예술계 할 거 없이 정치, 교육할 거 없이 이런 공산당들, 사회주의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돼. 헤게모니가 뭔데? 뭘 장악해야 되는데? 그 각 분야에서 그 대중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대중들의 지지, 자발적 동의에 의한 대중들에 대한 어떤 지도력, 이게 헤게모니야. 그게 막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하고 똑같은 말이야. 다 비슷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. 네. 막스 베버가 조금 일찍 죽었지.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바로 옆이잖아. 그때 영국에는 케인즈가 살았고, 이런 걸 좀 공부를 좀 해야지. 뭘 똥인지 된장인지 뭘 알 거 아니야.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다 반복되거든.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. 감옥소에 오래 있었잖아. 감옥소는 내가 다닌 대학이었다. 나는 대학도 못 갔지만.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뭐 이만큼 되는 아놀드 토인비의 책까지 다 분석을 하고 말이야. 진짜 대단한 분이야, 김대중. 뭐 아니 있는 척하면서 막스 베버 알지도 못하면서 또 플라톤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떠들다가 또 망신 개망신 당하잖아. 이제면 제가 엊그저께 다 강의했죠. 플라톤이 한 말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또 정말 정말 능사스러워.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특 A급을 모셔온다. 쉽고 초려를 해서 그래서 이현재 장관을 모셔왔다. 이현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김대중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
서울대학교 최고의 경제학과 교수가 누구냐? 세계적인 정운찬이다. 정운찬 교수한테 또 자문을 많이 받고 말이야. 제가 그거 잘 알죠. 정운찬 교수님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. 정운찬 교수님이 얘기해갖고 추천해서 또 금융감독원에 또 갔으니까. 그렇게 인사를 해도 김대중 대통령 지나보면 큰 정말 업적이 있지만 또 욕도 많이 먹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 정치인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괴로운 자리야. 그만큼 어려운 자리다 이 말이야. 그래서 막스 베버가 그 당시 대학생들한테 그 강연을 한 거예요. 이렇게 어려운 자리다. 그렇지만 정치인은 반드시 훌륭한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정치인이 앞으로 돼야 된다. 그래야 조국 이 독일이 발전할 수 있다. 지금 1차 대전에 패전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 됐는데. 그러니까 막스 베버를 인용을 하는 거는 좋아. 이재명 대통령. 하려면은 그 막스 베버의 그런 당시에 어떤 막스 베버가 어떤 독일의 현실을 놓고 젊은이들 국민들한테 뭘 호소했는지를 뭘 알고 이제 한국 국민들한테 뭐 인용을 하든가 해야지. 어디서 뭐 네이버 지식이 뭐 이런 수준에 그냥 베껴가지고 하니까. 아니 그렇게 길게 또 SNS를 쓸 시간이 있어요. 지금 G7 정상회담 거기 참석해가지고 읽어보면 전부 그냥 베낀 게 그냥 눈에 그냥 티가 나. 제가 이 가발인데 다 아시잖아요. 가발 쓴 게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야. 그냥 너무 티가 나. 좀 좋은 분을 써야 됩니다. 좋은 분을.